혹시 연인이 말도 안 되는 것으로 내 탓을 한다면 가스라이팅일 수도 있어요. 그러니 가스라이팅 대처 방법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되거든요. 이 가스라이팅도요, 한 번에 막 이렇게 가스라이팅을 하는 게 아니에요.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건 심리적 조정술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. 그래서 이 가스라이팅이라는 게 일련의 단계를 거쳐서 점차적으로 진행이 됩니다. 그리고 이 단계들은 서로 인간관계 이후에서 또 계속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. 가스라이팅의 가해자는 단지 자신의 말을 우기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. 상대도 내 말을 신뢰하고 있는지 되게 중요해요. 우기는 게 아니에요. 전적으로 내 말을 완벽하게 신뢰하는지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. 야, 네가 잘못했잖아. 그러면 정말 수긍하고 맞아, 내가 잘못했어 라고 가해자의 말을 온전하게 믿는 게 여기서 되게 중요합니다. 그래서 3단계를 거쳐서 가스라이팅이 진행이 됩니다. 그 첫 번째가 뭐냐, 상대가 억지를 부린다는 것을 알면서도 실랑이를 하는 거예요. 말도 안 되고 해결 택도 없는 것 같고 싸우는 거죠.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. 저 여자 되게 촌스럽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. 그러면 그냥 내가 느낀 것을 말했을 뿐인데 그것을 이해시켜야 되는 거예요. 그래서 남자가 야, 저게 뭐가 촌스러워, 네 눈이 이상한 거야,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아, 중요하지도 않고 필요하지도 않는데 자꾸 우기는 거죠. 그래서 이 1단계에서는 자기 자신의 신뢰는 무너지지 않은 상태, 즉 가스라이팅의 피해자는 아직 자기 자신의 눈과 가치관을 믿어요. 하지만 나도 모르게 상대방의 간섭과 관여를 올려놓고 계속 싸우고 언쟁하는 거예요. 의미도 없는 것에. 그래서 내 생각과 감정을 이 이슈 안에 동참을 시켜버리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을 합니다. 그게 1단계예요. 그렇게 해서 이 가해자는 가스라이팅을 처음으로 발동을 딱 걸기 시작을 합니다. 그리고 나서 2단계로 넘어가요. 가스라이팅의 가해자의 입장을 먼저 듣고 이해를 한 후에 자신의 입장을 이해해달라고 설득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.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. 저 여자 되게 촌스럽지 않아? 이렇게 먼저 물어봐요. 그러면 남자가 안 촌스러운데? 그러면 글쎄, 나는 왜 촌스럽게 보이지? 야, 네 말이 맞겠니? 내 말이 맞겠니? 내 말이 맞지? 너 되게 촌스럽잖아.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.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두렵기 때문에 계속 언쟁을 하는 거예요. 이제 이 언쟁에서 피해자의 목표는 딱 하나예요. 나는 여전히 착하고 친절하고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걸 그 사람한테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. 그래서 나는 저 사람이 입은 옷이 되게 촌스러워 보여, 이 말을 증명하고 싶은 게 되게 유일한 목표가 되어버린 단계가 2단계쯤 돼요. 자, 3단계가 이제는 상대 때문에 상처를 받을 때마다 혼자 생각을 하는 단계예요. 나란 인간은 왜 이따위로 생겨먹었지? 이러면서 자책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. 이제 가스라이팅 가해자의 입장이 정상적인 입장이라고 믿기 시작하는 단계가 3단계입니다. 이렇게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이 사라지기 시작을 해버립니다. 가해자를 이해하고 가해자 입장을 이해하려고 온 힘을 쏟고 내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. 상대방이 지적한 나의 그 결함들이라고 하는 것을 고치기 위해서 그 비난에 굉장히 집착을 합니다. 3단계가 되잖아요. 그러면 가스라이팅 가해자와 연락이 끊더라도요, 이미 자존감이 낮아 있는 상태에서 스스로 가스라이팅을 하기 시작을 해요. 자기를 못 믿는 거죠. 이럴 때 우리는 대처 방법이 있어요. 가스라이팅을 대처하는 방법은요,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하나예요. 그 가해자하고 인연을 끊는 게 답입니다. 영화나 책에서는요, 피해자가 가해자한테 맞서고 대응하는 장면을 보게 될 거예요. 하지만 현명한 방법은 절대 아니에요. 상대를 설득하거나 맞서려고 하는 것 자체가요, 상대방의 그 마인드 게임 안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별로 좋지 않아요. 그 어떤 방식으로든 가해자와 교류하게 되잖아요. 그러면 그 마인드 게임 안에 휘말려 버리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 속에 계속 머무르는 거죠. 언쟁을 하던 안 하던 그 사람과 관계를 계속 유지하면 계속해서 가스라이팅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. 아무리 설득하려고 온갖 논리를 내세운다고 해도요, 내 생각과 감정을 설명하는 것 자체는 의미가 사실 없어요. 어차피 내 개인적인 생각과 내 마음의 작동 방식을 설명한 이유는 사실 없잖아요.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데 우리 회사 동료는 좀 짜증나 이렇게 느끼면 그 자체로만 인정받아도 마땅한 거죠. 비난받을 이유가 한 개도 없어요. 근데 혹시라도 이런 말을 했는데 그 사람 멀쩡하던데 왜? 네가 이상한 거 아니야? 이런 반응을 하는 사람이라면 더 이상 언쟁을 하지 않고 멀리하는 게 되게 좋아요. 아니, 내가 그냥 그렇게 설득을 하는데 왜 설명해야 돼? 왜 설득해야 돼요? 장금이가 얘기했잖아요. 홍시 맛이 나서 홍시라고 했는데 라고 얘기하잖아요. 내 생각
생각이 그렇고 내 감정이 그렇다라고 하는데 그거를 평가받거나 그것이 상대방의 뜻대로 동조해야 될 이유는 하나도 없거든요. 가스라이팅 대화에 말려들지 않으려면 한 가지 해결책이 있어요. 대화의 목적을 기억을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. 우리 동료는 좀 짜증나. 야, 그 사람 멀쩡하던데 왜 네가 이상한 거 아니야? 야, 나는 그냥 짜증난다고 말하는 거잖아.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얘기하는 게 아니야. 난 너하고 논쟁하자는 게 아니라는 거야. 내가 너 도와주려는 거잖아. 나한테 강요하지 마. 이제 그만 얘기해. 이런 거.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데 왜 네가 나한테 강요해? 라고 하는 것. 그러면서 이제 그만 얘기해. 그만 연락하지 마. 너 나한테 그렇게 강요하는 것 자체가 가스라이팅이야. 하지 마. 대화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설득하고 싶겠지만 문제 해결은 안 됩니다. 자꾸 선을 넘어서 들어와서 자꾸 내 생각이 잘못됐다, 네 행동이 잘못됐다 하는 사람들, 이런 사람들은요, 자기가 그 선을 넘어서면 안 된다는 걸 몰라요. 만약에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할 때 정말 행동의 처신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태도가 잘못됐다라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이런 올바른 방법이 있으니 이렇게 행동을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거에 대해서는 오케이지만 그냥 단지 나 지금 짜증나. 근데 너 지금 이 상황에서 네가 짜증나면 안 되는 거 아니야? 그러면서 내가 자연스럽게 느끼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비난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. 우리가 다른 사람의 뜻을 존중을 해야 되는 때와 존중을 하지 않아도 되는 때가 두 가지가 있어요. 존중을 해야 되는 때 같은 경우는 내가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나? 라는 스스로 자각을 하고 난 다음에 조언을 구했을 때 조언을 해준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괜찮아요. 하지만 나는 그냥 그렇게 느껴야만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거든요. 감정을 느끼는 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.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. 그러면 일단 말하는 거 첫 번째는 가스라이팅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네 생각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. 네 감정은 그렇구나. 되게 힘들겠다. 먼저 시작을 한다는 거죠. 그냥 무조건적인 네가 잘못됐어 라고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. 그래서 가스라이팅의 가장 큰 목적은 뭐다? 자기가 원하는 대로 상대를 조작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. 그래서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말인지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인지 본인 스스로를 위해서 하는 말인지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인지를 잘 구분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.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